오늘 소개해드릴 성우님은 주니어 시절부터 주목받던 유망한 프로 골프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거액의 스폰서 계약을 맺은 직후부터 원인 모를 집중력 저하와 신체 경직에 시달려왔습니다. 성우님은 어드레스만 잡으면 팔이 제 것이 아닌 것 같고 심장은 갈비뼈를 뚫고 나올 듯 요동치며 수만 명의 관중이 자신을 실패한 투자 상품으로 보고 있다는 생각뿐이라고 털어놓으셨습니다. 1년 넘게 계속된 이 지옥 같은 압박감은 그를 필드 위에서 고립시켰고 성우님은 이성적인 통계나 긍정적인 확언만으로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무거운 감정의 벽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심리기술과 명상을 시도해 보았지만 막상 중요한 순간이 오면 마음속에 강렬한 공포가 이성적인 정보를 집어삼켰습니다. 상담 초반에 저는 성우님에게 어떤 해결책을 성급히 제시하기보다 그의 이야기를 온전히 긍정하며 들어주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의 고통은 단순히 점수가 안 나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아니라 존재의 자격에 대한 근원적인 위협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조용히 눈을 맞추며 이곳은 그 어떤 평가도 없는 안전한 공간임을 충분히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우님이 조금씩 호흡을 가다듬고 이완을 거쳐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준비가 되었을 때 저는 무의식에 닫힌 문을 두드리기 위한 첫 번째 탐색을 제안했습니다. 이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성우님이 겪는 이 압도적인 신체 경직은 사실 그의 무의식이 만들어낸 정교한 방어막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최근 경기 중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성우님은 어드레스 자세를 취할 때 명치가 꽉 막히고 오른팔이 녹슨 쇳덩이처럼 굳어버리는 감각을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그 감정의 점수는 이미 10점 만점에 9점에 달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차가운 신체 감각을 다리 삼아 이 감정이 처음 시작된 과거의 시간으로 성우님을 안내했습니다. 성우님의 의식은 고등학교 시절의 전국대회 현장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당시 그는 중요한 퍼팅을 놓친 후 코치의 차가운 시선과 스폰서 관계자들의 무거운 침묵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팔이 떨렸고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그는 회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 뿌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 감정을 연료 삼아 더 깊은 무의식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우님이 도착한 곳은 그가 12살이었던 어느 주니어 대회의 오후였습니다. 12살의 성훈이는 처음으로 큰 대회에서 1m 거리를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거리를 앞두고 그는 실패의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공을 놓치는 순간 늘 엄격했던 아버지의 실망 섞인 한숨이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 어린아이에게 아버지의 인정은 세상의 전부였고 실수는 곧 버림받는다는 공포와 같았습니다. 12살의 자신이 보인다고 말하는 성우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등에 땀이 흥건하고 심장이 터질 것 같으며 여기서 실수하면 아빠가 더 이상 자신을 사랑하지 않을 것 같다는 아이의 두려움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우님의 인생을 지배해온 핵심 감정의 기원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발견한 직후 저는 상담사로서 깊은 연민과 동시에 확신을 느꼈습니다. 지금 성우님의 팔을 굳게 만드는 것은 12살 성훈이의 눈물겨운 노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우님에게 이 사실을 일러주며 현재의 어른인 성우님이 그 어린아이를 따뜻하게 안아주도록 유도했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손가락 끝으로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지점들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땀이 흐르고 가빠졌던 성우님의 호흡이 비로소 깊게 터져나왔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상담이 이어지며 우리는 성우님의 내면에서 자신을 끊임없이 비난하던 목소리를 만났습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날카로운 가시처럼 성우님의 무의식 한구석에 자리 잡고 너는 아직 부족해, 실수하면 끝이야 라고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목소리를 보호자라고 명명해 주었습니다. 이 파트는 성우님이 상처받지 않도록 미리 겁을 주고 몸을 굳게 만들어 경기를 포기하게 함으로써 더 큰 수치심으로부터 성우님을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이 긍정적인 의도를 발견하자 성우님의 눈에서 눈물이 툭 터져 나왔습니다. 그동안 나를 지키려고 그렇게 힘들게 서 있었구나.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성우님이 자신의 내면 파트와 화해하는 순간 상담실을 가득 채웠던 무거운 긴장감이 일순간 부드러운 온기로 바뀌었습니다. 감정 해소 직후 성우님은 이전에는 결코 할 수 없었던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보니 코치님의 시선이나 스폰서 계약이 자신을 옥죄는 사실이 아니었으며 스스로가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이 풀려난 자리에 찾아오는 인식의 전환이었습니다. 회기를 거듭할수록 성우님의 표정은 밝아졌고 필드 위에서 느껴지던 막막함은 조금씩 해보겠다는 자신감으로 채워졌습니다. 마지막 상담에서 우리는 미래의 중요한 경기 장면을 상상하며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우님은 수만 명의 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티박스에 올라선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미 팔이 마비되고 호흡이 가빠졌을 상황이었지만
이제 성우님의 마음은 놀랍도록 고요했습니다. 상담사님, 이제는 신기할 정도로 평온해요. 0점이에요. 관중들의 시선이 더 이상 저를 평가하는 칼날이 아니라 저의 경기를 즐겨주는 배경처럼 느껴집니다. 9점이었던 고통이 마침내 0점에 도달한 순간이었습니다. 성우님은 이제 더 이상 외부의 조건이나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는 진정한 자기 삶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상담은 단순히 입술을 해결하는 과정을 넘어 그가 자신의 내면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